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지난주에 일단 코어를 했잖아요. 말씀드렸죠. 조회수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연연하지 말죠.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보시고 좋은 반응들을 보여주셔서 이 컨텐츠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이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일단 저희가 컨텐츠의 방향을 되게 단편적으로 보고 정말 단편 영화 찍듯이 몸으로 보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영상들만 여태까지 계속 찍어왔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쉬워. 앉아서 얘기하면 되잖아. 네. 몸에 힘줄 필요도 없고. 근데 저희가 이제 실전가적인 성향에서 바라보는 모습, 지금도 주제를 오늘 못 찍을 거예요? 턱걸이를 뭐? 턱걸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상의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토크는 대본이 콘티가 없으면. 없습니다. 콘티가 없어요. 콘티가 없고 그냥 저희의 생각을 공유하고 그렇게 재밌게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고 저희 생각들을 가져가실 수 있으면 가져가시면 좋고, 주제로 돌아가서 턱걸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턱걸이가 네.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턱걸이를 잘한다라는 개념에서 잘이라는 거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횟수를 하느냐, 네, 아니면 그렇죠. 어떤 자세로 하느냐, 아니면 어떤 풀업을 하느냐. 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하시고 보시면은 모든 분들께 정답으로 다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모든 얘기들이. 근데 턱걸이를 왜 잘해야 돼요? 턱걸이는 일단 근육의 관점으로 보면은 정말 많은 근육을 사용하니까요. 메인 근육인 등 근육부터 해서 뭐 코어 근육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코어 근육도 사용을 하고, 팔 근육. 뭐 일단은 저희는 이제 어디를 타이트한다기보다는 이제 당긴다는 걸로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당기는 운동, 행위에 있어서 거기에 맞게 발달되는 근육.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턱걸이죠. 그죠? 인버티드 로우도 있지만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불리지만은 어쨌든 가장 강력한 운동이 진짜 턱걸이 아닐까. 그러니까 턱걸이를 대체할 만한 운동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턱걸이를 잘 하게끔 만드는 것도 있고 잘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대체 불가능하니까 잘해야 되는 게 맞죠. 어쨌든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넷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것도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맨몸 운동, 그리고 어쩌다 보니 그게 트렌드가 돼서 그걸 조금 더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증명하는 작업인 건데, 턱걸이는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미는 운동, 당기는 운동, 뭐 하체 운동, 버티는 운동, 그렇게 4개예요. 맨몸 운동은 4개밖에 없는데, 네, 4개밖에 없는데 당기는 운동에서 당길 게 이거밖에 없어요. 당기는 게 이거밖에 없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턱걸이 할 때 사람들한테 초창기에 많이 했던 말이 그냥 닥치고 당겨. 자세 잡히던 말던 일단 당겨.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시켜보면 일단 한 10개 될 때까지는 그냥 뭐 자세고 나발이고 당겨야 돼요. 당겨야 힘이 늘어야 거기서 무슨 패킹을 하든, 턱걸이 하나도 못하는 사람한테 패킹을 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또 패킹을 못하는 상태에서 당기면 저번에 설명 들었다시피 이게 앞으로 오면서 또 씹힐 수도 있고 부상 위험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결론은 거기를 또 뚫을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걸 안 뚫고 힘을 늘릴 수가 없거든요. 턱걸이 10개가 돼야 올라가서 무슨 자세를 만져보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당기는 건 상당히 중요해서 턱걸이는 무조건 해라. 그래서 턱걸이를 오늘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토크를 하는데, 창현 선생님 턱걸이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게 될까요? 과학적으로 얘기해줘야 돼요. 과학적으로. 지금 땡기면 되죠, 그런 거 아니에요? 제일 과학적인 거는 체중을 빼는 거죠. 아. 중력을 이겨내고 자기의 근력, 바디웨이트니까. 몸을 끌어올리는 동작이니까 아무래도 가벼울수록 유리하고 가벼울수록 중력에 그렇지. 같은 절대량의 근육이냐면 뭐 체중 빼는 게 제일 과학적인 근거긴 해요. 너무나 과학적이야. 나는 어느 정도의 덩치를 유지하고 싶어. 너무 마르기는 싫어. 턱걸이 잘하자고 근육을 포기할 수는 없어. 요 정도 사이즈를 유지하고 턱걸이를 잘하고 싶어. 요 정도 한 75kg, 70kg 이상. 지금 몇 킬로야? 68인가? 68을 유지하고 더 이상 체중은 안 줄이는데 턱걸이를 잘하고 싶어. 그러면 방법이 보조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보조 운동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저는 턱걸이 늘리려고 랩풀 다운하고 뭐 인버티드 로우랑 푸시업 이런 걸 좀 많이 했습니다. 푸시업 미는 운동인데요? 미는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당기는 운동을 못 한다는 법이 없죠. 어떻게든 상체에 같이 쓰이는 근력이 전반적인 근육을 같이 향상시킬 수 있으니까. 맞은 말이에요. 뭐 보상으로 쓰던 뭘 쓰던 절대적인 몸의 전체적인 근력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가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나 턱걸이는 한 개도 안 되는데 푸시업은 20개 넘게 한다.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20개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푸시업을 20개 정도 하는데 턱걸이 하나 못한다? 저는 뭐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정자세로 20개를 할 수 있는 푸시업을 20개 할 수 있는데 턱걸이 한 개를 못 당긴다는 그건 요령이 없는 게 아닐까요? 우리 요령이 없는 거일 수도 있고 저는 그 사람이 20개를 이상하게 했다고 봐요. 푸시업을 가라로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미는 운동이든 당기는 운동이든 열심히 하면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해준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창현 선생님이 그 말을 해줬죠. 보조 운동을 해라. 근데 또 실질적으로 실전만적인 기질에서 보면 턱걸이를 해야죠. 닥치고 당겨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플란치를 하고 싶어서 저도 아직 풀 플란치를 못하죠. 이제 시작을 슬슬 플란치를 하고 싶어서 뭐 밀기를 많이 하고 뭐 많은 동작들이 있죠. 근데 그거 많이 하고 결국 가서 플란치 밀면 소름 끼치게 다른 걸 느낄까요? 못 느껴요. 결국은 그 동작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실전과적인 기질에서인데 푸시업 하고 싶으면 푸시업을 해야 돼. 물구나무 싶으면 물구나무를 쳐야 돼. 백날 이거 고정시킨다고 물구나무가 잘 될까요? 잡아야 돼. 거기 모두가 걸려야 돼. 그거에 대해서 천현 선생님 말해주세요. 쉽게 예를 들면은 뭐 관절의 적응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학습 능력이죠. 근육의 학습 능력. 네, 근육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신경이 이제 근육을 움직이고 그거 신호를 보내는 게 뇌잖아요. 그러면 그 동작을 익숙하게 하려면은 그 동작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서 올바른 신경 전달을 뇌에서 계속 인풋을 쏴줘야 되고 그래서 적응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적응 완료가 됐을 때 딴 동작을 했을 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계속 또 딴 동작을 하다 보면은 그거에 대한 모토 러닝 임팩트라고 하죠. 거기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에 제가 한 개를 땡기고 있어요. 그때 이제 시작이에요. 그게 이제 조금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인풋 아웃풋 무슨 넓은 뭔 넓어져 어쨌든 학교를 다니면서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 제 방식대로 이해를 한 결과가 뭐냐면 결국 이게 스타크래프트로 얘기하면 커맨드 센터예요. 커맨드 센터하고 이제 SCB가 신경이야. 걔네를 통해서 근육 이제 질럿한테 너 가서 조져 이러고 신호를 주는 마린이죠. 왜 갑자기 SCV 하다가 질질름이 나와요? 마린이죠. 뺏어 왔을 수도 있잖아. 뺏어. 다크아칸. 그래. 아재들. 어쨌든 네. 신호를 줘서 결국은 이 신경이라는 아이가 계속 이게 일로 주는 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피드백, 피드포워드 맞아요. 그걸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네끼리 대화를 하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시켰는데 얘가 쌩까고 얘가 일을 해. 그럼 얘가 했다고 보고를 해. 그럼 얘는 여기다 신호를 준대요. 근데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얘를 쓰고 싶지만 턱걸이를 우리가 타겟을 할 때 정말 정자세 숄더 패킹을 하고 완전 FM대로 턱걸이를 했을 때 당기는 그 등의 힘이 전신에서 한 50% 이상이라고 쳤을 때 그 힘이 30%밖에 안 되면 다른 데가 그걸 메꿔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맞을 거예요. 맞을 건데 창현 선생님 말이 맞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왔다 갔다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한 번 갔다 온 길은 저는 까먹어요. 저는 길 쳐서 까먹는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면 그 길이 익숙해져서 결국은 쉬워져요. 내비 안 찍고 익숙하게 가요. 맞나요? 제 비유가? 적응. 그렇죠. 적응. 그러니까 이제 뭐 좀 더 전 선생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보조 운동을 많이 해봤자 그걸 하려면 그걸 해야 되거든요. 어떤 동작이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듯이 턱걸이를 하려고 하는데 보조 운동으로서 랩풀다운을 한다. 그거는 정말 초보자들. 맞아요. 진짜 아예 내가 팔을 당기는 것 자체도 모를 정도의 정말 초심자들이 하는 거고, 사실 그 단계는 금방 넘어설 수 있잖아요. 단 뭐 며칠은 좀 그렇고 몇 주면 넘을 수 있는 단계니까. 턱걸이를 하려면 턱걸이를 해야 돼요. 그 행위와 가장 비슷한 동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경 전달을 계속 해주는 건데, 만약에 땡길 힘이 없으면은 점프를 해서 되고, 아니면 낮은 바에서 그냥 다리를 일으켜 세우면서 이렇게 똑같이 흉내를 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점프를 해보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 버텨보고, 그 다음에는 뭐 밴드를 달아서 하든 아니면은 뭐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그 행위와 비슷한 동작을 해야 결론은 그 동작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게 뭐 비슷한 맥락 아닐까요? 네.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더 쉽게 말하면 길을 낸다. 길을 낸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쵸. 그거를 운동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전이 효과라고 하죠. 전이 효과. 이게 이 운동이 전이 운동으로서 된다.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슈팅을 세게 하기 위해서 무릎을 펴는 그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운동을 했을 때 그게 슈팅으로서 진짜 이어지는 거를 전이 효과라고 하는데, 그렇죠. 조금 사람마다 아까 이 신경 반응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했듯이 어떤 사람은 전이 효과로서 푸시업을 잘했더니
예, 턱걸이를, 풀업도 잘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신경 발달의 문제가 좀 있다면 전이가 잘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보조 운동은 보조 운동이지만 결론은 연습을 이 배경으로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계속 어쨌든 액션을 줘야 된다. 근데 어쨌든 운동신경이 전체적으로 발달이 돼야 그런 걸 흡수하는 게 빠르겠네요. 그죠? 그렇죠. 운동신경 발달이 되죠. 전체적으로. 좀 슬픈 네. 얘기지만 그 전이 효과는 나이가 어릴수록 많이 나타나요. 아, 그죠. 네. 슈퍼 당연하고 네. 난안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세포 쌩쌩할 때. 이제.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턱걸이를 해야 돼요. 결론. 맞아요. 조윤 화이팅. 어쨌든 턱걸이를 잘하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수백 가지예요, 진짜. 뭐 루틴도 많고, 뭐 미국 해병대의 루틴, 뭐 바바리안 루틴, 뭐 피라미드 세트, 뭐 무슨 엄청 잘 죄수 운동, 뭐 되게 잘 갖다 붙여요. 근데 그런 거 저도 한창 막 연습을 많이 할 때 그런 거 따라도 해보고 막 해봤거든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내 한계치를 다 넘으면 돼요, 그냥. 무조건 넘으면 돼요. 내 한계치, 어제 나의 한계치를 넘기고 저번 주에 나의 한계치를 넘기는 그 방식이에요. 명언이다. 그 방식을 한 개, 두 개, 세 개로 갈 건지 아니면 5개부터 떨어뜨리면서 갈 건지 아니면 5개 할 건지 6개 할 건지 그 방식은 너무 다양하지만 그냥 한계를 뛰어넘어가는 말이랑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요즘 나오는 연구에서는 예전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12개 이상 뭐 해야 근력 발달이 많이 되고 그렇지. 근데 그 기본적인 트레이닝 방법론에 세트. 세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많이 뒤집혀졌어요. 음. 그 되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한계치. 내가 개수를 많이 그치. 하더라도 한계치에 다다라야 돼. 근데 저도 얼마 전에 그 서울대 교수님 써놓은 거 봤어요. 그 요즘 유명한 백년허리? 백년허리 네네네. 그 말씀하시는 운동하시는 네네네. 의사분이 있어요.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근력 트레이닝 관련된 연구들이 꼭 메테를 딱 채워야지만 근육이 근비대가 일어나고 근지구력이 향상되고 그런 거는 많이 깨졌어요. 일단은 한계치가 되게 중요해요. 그쵸. 근데 사실 초심자일수록 그 한계치를 모르니 따라해봐도 나쁘진 않다라는 것도 결론이긴 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다른 의미로서 똑같은 말인 거죠. 횟수를 그쵸. 아싸리 그냥 모르니까 내 개념이 맞아요. 없으니까 내가 6개가 한계치인지 7개가 한계치인지 내가 6개 땡기다 한 개 더 땡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땡겨보니까 한 개 더 땡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수치를 초심자일수록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걸 한번 따라해보는 거야. 근데 그게 한계가 너무 빨리 왔어요, 제가. 그걸 아예 반도 못 채웠어. 그럼 이건 나의 루틴이 아닌 거지. 그럼 다른 루틴을 찾아서 대신 횟수나 그런 것들을 차감시켜서 하는 방식으로 해보다 보면은 나의 한계치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은 따라해도 무방하다. 그렇죠. 운동 잘하는 사람이랑 운동 같이 하면 많이 늘잖아요. 그쵸. 그건 상향 편준화가 되게 돼 있으니까. 어쨌든. 그 예를 들어서 푸시업 잘하려면 임태 선생님 영상 보고서 푸시업 따라. 뭐 그런 항상 한계치에 채워. 15곱하기 7 핫해요. 진짜 그런 식으로 강제로라도 내 한계치를 느껴보는 그 한계치가 어떤 정도냐면은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몸이 달달 떨릴 정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뭐 의학적인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푸시업을 할 때 다리가 떨림을 느끼고 내가 턱걸이를 할 때 고개가 떨리는 걸 느끼고 뭐 스쿼트를 할 때 내 배가 떨리는 걸 느끼는 게 한계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턱걸이를 한 8개 정도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8개까지 계속 떨어. 공이 막 처음 소리가 떨어. 날 만큼 떨어. 처음 그럼 떨어. 그 사람은 운동을 턱걸이를 시킬 거예요? 아니면 랩풀다운을 내릴 거예요? 저는 턱걸이를 시키죠. 왜냐면 8개까지 했다는 거는 10개를 할 수 있다는 소리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8개를 했을 때 떨리면은 아직 그거에 8개를 한 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적응 안 되면 더 해야죠. 10개까지 만들어 놓고 아까 또 대신에- 말했던 게 부상의 위험이 있다고 하니까. 네, 대신 8개까지 완수를 했으면은 부상 위험은 좀 적습니다. 왜냐면 자기 체중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관절의 역치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거죠.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네. 한두 개 하는 사람이 떨면은 그거는 네. 스톱시키고 랩풀다운을 시킬 수 있겠지만은 그쵸. 그 정도 할 능력이라면은 네. 더 밀어붙이세요 네. 라고 하겠다. 그러면 한두 개 하는데도 떨려. 그럼 어떡해?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멤버 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집에서 운동을 해요. 네. 랩풀다운이 없어. 네. 근데 푸시업 한두 개 하는데 떨려. 처음부터 떨려. 턱걸이도 2개 하는데 떨려. 그럼 운동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제 별명 등신이었어요. 되게 좋아서. 원초적인 체력, 걷고 뛰고 뭐 앉았다 일어나고 그런 체력을 좀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죠? 그리고 턱걸이랑 푸시업을 잘하고 싶어. 솔직히 멤버 운동에서 그 2개가 가장 큰 베이스인데 그 2개를 잘하고 싶은데
하는데 떨면은 뭔가 외부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